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글자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양만 보시라고. 자, 이렇게 인식한 거를 부호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부호를 이제 언어죠. 언어로만 하다가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어디에서만? 동북아에서만. 예, 지금 동북아 문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서양 사람들은 이런 글자를 몰라요. 그죠? 예? 자, 요즘도 이런 글자를 모르죠. 아는 사람이나 아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시간과 인식이라고 제가 얘기해 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약간 적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렇게 하면은 뭐가 있고 요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죠? 네. 여기에 써놨어요. 양이죠. 비슷하죠.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소전체라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 이제 그 문자를 한번 통일한 사람이 있죠. 처음으로. 그게 이제 진시황이죠. 예, 그때 만들어진 소전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쓰는데 수많은 민족,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공간에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하는 겁니다. 표식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자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겁니다. 왜? 우리는 1, 2, 3, 4, 5, 6, 7 할 때 1, 2, 3, 4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얼산스 이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치니샨시, 그죠? 산스, 같은 발음은 다르게 발음하죠? 다르게 발음하는데 똑같은 존재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나라 때 많이 이제 뭐죠?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천하통일이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한자라고 하는 거죠. 한나라 한자를 써서. 예. 자, 음양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글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문자죠. 문자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는 한글이 있다 보니까 음양이라고 제가 쓴 겁니다. 예? 그럼 음양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죠. 문자로. 예? 언어를 문자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언덕에, 그죠? 언덕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예.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 산은 안 움직입니다. 공간에서. 우리가. 저는 좀 움직이긴 하지만, 언덕을 산이라고 해보십시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볕과 그늘. 말하자면은 따뜻함과 양지와 음지죠, 우리가. 예? 이게 한자를 뺄라 하다 보니까 볕 들은 데는 양지라고 그러고요. 그늘이 들은 데는 말하자면은 음지가 되죠. 음과 양이 되는 개념이다. 시간에 따라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내가 양지가 될 수도 있고 음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분류해서 음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음양이 돼요. 자, 남자인 나는 여자하고 비할 때 제가 양이고 음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노인화가 자꾸 되는데 노인화가 되면은 건강한 장년층에 비해서 저는 음이 되고 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에 비해서는 내가 상대적으로 양이 되는 거죠. 그죠? 보호받아야 될 그 약자를 주로 음지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음의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양의 개념은 한 움직이지 않는 언덕에 동시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은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어디서 생겨났냐면은 인간의 인식에서 생겨나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인식한 거를 이렇게 문자화를 해서 문자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이 전체의 이 강의가 계속되는 거는 음양의 개념이 이걸로 이 음양의 개념에 사유한 걸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깊숙이 우리 생활 속에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인 지금에도 이런 거를 적용을 하죠. 예.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시간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죠. 그거를 앞으로 돌려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부호를 했다가 이제 그 언어를 문자로 한 거고요. 우리는 한글이 발달하면서 제가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이거를 한자로 쫙 써놓으면 다 못 읽으시죠. 왜? 한자 문화권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이 온 거죠. 자, 인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과 언어, 문자를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언어와 문자예요. 그늘음은 햇볕이 들지 않아 그늘이 드리워진 모양이다. 이 모양 자체입니다. 그늘음이에요. 이게 왼쪽이 언덕부입니다. 언덕에 잘 보면 여기 운자가 있어요. 운자. 예. 이게 집이에요. 집 밑에 그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양자가 있어요. 자, 사람에 따라서는 했는데 이게 깃발이 흔들리는 모양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일월로 해석하는 분도 있죠. 예. 그래서 벼양이에요. 벼양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죠. 아침단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위에가 아침단 떠오르죠. 해가 있죠. 빛나는 짝짝짝 빛나는 햇볕이 드는 자연 철학의 개념입니다. 자, 처음으로 철학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연이에요. 자연현상에서 철학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자연이 만들어낸 거를 우리가 언어나 문자로 인식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철학이라고 그러면 어려운 건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개념들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철학입니다. 네, 그걸 이게 그 시대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시대 때마다 사유하는 생각이 달라요. 자, 21세기 2023년에 제가 사는 이 세상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어떤 나라냐?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를 택한 국가에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는 국가체제, 사회체제가 다른 체제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말하자면은 개념,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체제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하고 지금은 똑같죠? 같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는 조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인이라고 그러죠.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조선시대 때는요. 조선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려시대 때는 고려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말하자면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과 양의 개념이 도입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를 문자화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깊숙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문화로 점점. 자, 그러면 음양의 적용입니다. 자, 문자로. 간간히 제가 음양 하면은 우리가 쓰는 언어 문자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수화. 그러죠? 자, 한국말로 풀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물불 안 가린다 그러죠? 물불 안 가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겁나요. 물불 안 가리고 댐긴다 그러면은 이런 때 쓰는 거예요. 두 자를. 예? 그 다음에 한서. 그죠? 뭐예요?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지요. 우리는 느끼죠? 맨날 덥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워요. 지금 더워요. 지금 강의하는 지금 여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입하를 지났습니다. 한참 더워졌다가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고 겨울이 된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해요. 갓난아이한테 지금 더우니 추우니 몰라요. 그렇지만 걔네들도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덥다 춥다를 느낍니다.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언어와 문자로 적용해서 쓴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명암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잖아요. 명암이 엇갈린다, 우리 문장에서. 그러면은 명암할 때는 잘 되고 잘못되고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문자로 쓴다는 거예요. 상하, 대부분 위아래잖아요. 위아래면은 뭐야? 너는 위아래도 구분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 유식한 말로 하면은 장유유서라고 하는 거죠. 예? 질서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그래, 야, 너는 위아래도 없냐? 이 유튜브 방송이니까 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를 구분 못할 때 이런 말을 가끔 쓰죠. 예. 그 다음에 천지, 하늘과 땅 사이를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표리, 뭐 어떠한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 예? 표리부동한 사람, 안과 같이 다른 사람. 표리가 같은 사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표리가 같은 사람 못 봤습니다. 표리가 같은 사람? 아직 못 봤다니까요, 저는. 제 경험상, 예? 예. 다 뒤로 못 가요? 호박씨를 까죠. 예? 호박씨를 깐다고 그렇게 말하죠. 표리. 그 다음에 오장육부 많이 들어갔죠. 예?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예? 그럴 때 모든 걸 말하잖아요. 그럼 오장과 육부 중에 어디가 음이고 어디가 양일까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공개 강좌면 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오장하고 육부인데 오장이 양이고 육부가 음이죠. 예. 왜? 오장은요 내시경 검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예? 말하자면 통한다고요. 바깥에 외부예요. 그러니까 외부지만 입을 닫으면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대부분 검사들 하시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바깥하고 통한다고요. 왜? 그게 미세하니까 검사를 하는 거죠. 함부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인체의 신비라는 대단한 거예요. 예? 입과 먹어야 에너지를 하고. 그렇지만 이 오장은요 들어가면 피를 안 흘리죠. 육부는요 보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 간, 심, 비폐 이런 거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혈관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장육부 뒤틀린다 그러면 이게 음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음양의 적용이에요. 어디다가? 언어에, 문자에. 그래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은 명암,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위아래도 모르니 하는 말, 언어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언어나 문자에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쭉 했어요. 인간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물체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은 사실은 지각을 하는 거죠. 지각. 정확히 말하면. 사유 안에도 좀 다르거든요. 그걸 알았어. 저게 있네라고 알았어요. 저 물건이 뭐야? 하는 거는 인식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 인식하면서 인식을 한 거를 인간이 참 위대한 게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하는 거죠. 이 문자가 없을 때 짝대기 두 개로 구분했던 게 고대 동북아 문명에서 만들어낸 사유의 체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체계를 말하자면 좀 인식이죠. 인식하고 있을 때 동북아 문명이나 문화를 인식하는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인식하는 시작의 점입니다. 자, 오늘은 이론적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사례 강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